되었습니다. 항상 학부모님들 모셔놓고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카메라 앞에 서서 인사를 하게 되어서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고 좀 더 천천히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과학 설명회는 수상 맛들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봤는데요.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하지만 이 수상 맛들이기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한번 대회에 맛을 들이게 되면 저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준비 없이 하는 것보다 뭔가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와 상관없이 좋은 경험, 그 다음에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수상을 한번 맛을 들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후회가 없는 그런 대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설명회를 사실 3월달에 3개의 설명회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오늘 2020년 대회 요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주제별 전략 설명회나 직전 파이널 데뷔 설명회는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좀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그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는 2가지에 맞췄는데요. 선택과 집중, 어떤 대회를 하느냐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 토론 대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과학 토론 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에서도 저희 학원이 항상 최우선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좋은 결과도 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정확한 요강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2020년은 대회는 서울시는 공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지가 났고요. 과교총에서 진행하는 과학창의대회, 즉 자연관찰대회랑 실험대회, 창의력대회는 아직 공지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이 대회는 지금 5월 달쯤에 서울시 대회가 예선전부터 치러질 거라 조금 발표가 늦게 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회는 교육청이나 학교별 재량 운영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발표되는 공지 요강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대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회들이 많은데 우선은 보셔야 될 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과학탐구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학교육단체에서 진행하는 자연관찰대회, 탐구실험대회, 과학창의력대회가 있는데 보통 창의대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주관하는 과학 전람회가 있고요.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과학 전람회는 조금 낯서실 텐데요. 서울시에서는 전람회를 내보내기 위한 예선전처럼 과학 탐구 발표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 과학 탐구 발표대회가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한테는 익숙한 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이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회가 너무 많고요.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먼저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같이 보는 학생들이 있다면 같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함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중학생들이 나가게 되는, 준비하게 되는 그런 대회를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올해 달라진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는 청소년 과학탐구대회는 지금 모두 없어졌고요. 지금 이렇게 과학토론대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토론대회만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 나갈 수 있는 대회는 과교총에서 진행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하는 과학탐구 실험대회, 그 다음에 과학창의력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회들은 모두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나갈 수 있는 대회는 여기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초등학생들은 아예 과학 토론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과학탐구대회에서 진행하는 대회는 없고요. 아직 발표가 안 났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작년에 발표하기에 없어지는 대회로는 지금 청소년 과학탐구대회와 서울시 과학탐구 발표대회를 말했기 때문에 지금 자연관찰대회와 과학창의력대회는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도 지금 사라지지 않는 대회입니다. 발표된 사항으로는 갑자기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특히 초등학생들은 어떤 대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지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학부모님들은
어떤 대회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지 눈도장을 좀 잘 찍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 친구들이 탐구를 할 수 있는 서울시 과학탐구 발표대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보고서를 쓸 기회가 없지만 영재원이나 영자급에서 산출물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초등에서 미리 조금 준비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회가 없어지더라도 지금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이 발명품 경진대회는 진행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학부모님들께서 20페이지 보고서를 쓸 수도 있고 약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발명 경진 대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대회별 핵심 정리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관찰대회는 초등학생만 지금 참여를 하게 되고요. 5학년, 6학년이 2인 1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8팀을 전국대회에 진출하게 되고요. 서울시 예선대회가 지필고사로 진행이 되고 50분 동안 그 다음에 상위 16팀이 서울시 본선에 출전하게 돼서 관찰 보고서를 120분 동안 진행하게 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2인 1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두 사람의 합이 잘 맞아야 되고 두 사람의 지필고사 점수도 높아야 됩니다. 우선 예선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필고사는 통합적 사고력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 전 범위들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교과서 전 범위라도 과학은 3학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선행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기본 내용 중심으로 과학적 지식과 탐구 과정을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단원 평가보다 약간 상위 수준의 심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는 33문제를 출제를 하였고 그 다음에 거의 50%가 서술형, 단답형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식보다 주관식이 많은 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서울시 예선을 16팀만 뽑기 때문에요. 완벽한 과학 지식과 서술 능력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을 꼼꼼히 단원별로 다 모두 해주셔야지만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준비를 잘 해주신다면 서울시 본선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실패가 확률이 떨어집니다. 꼼꼼히 공부했을 때 떨어지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관찰 보고서를 작성을 본선에서는 하게 되는데요. 120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자연 관찰 보고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우선은 탐구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 분석과 결론을 하고 창의적인 탐구 방법이 필요해요. 준비물이 없이 자연을 관찰하기 때문에 기록도 해야 되고 측정도 하는 방법들이 나름대로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공개되어 있는 관찰 보고서를 보면 다양한 탐구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대회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과정은 저는 스피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120분 동안에 많은 자연을 관찰을 하고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식물들을 관찰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 식물들을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요. 그걸 빠르게 이해하고 캐치하고 나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서로 작성을 하는 과정까지 정말 아이들이 쉴 틈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고서에 좀 능숙할 수 있도록 보고서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학탐구 실험대회인데요. 중학생들이 나가는 대회입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나가게 되고요. 2인 1팀이고요. 학년과 상관없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같은 학년으로 많이 내보내고 있고 중학교 1학년들이 나가는 경우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2학년들이 조금 더 높습니다. 6팀이 전국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예선 똑같이 지필고사 50분, 그 다음에 16팀이 상위 팀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서울시 본선대회는 실험 보고서로 진행이 되고요. 예전에는 120분이었는데 지금은 6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0분 안에 실험과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대신에 보고서가 약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시 예선은 지필고사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이 대회가 초등부터 중학교 1학년 전 범위가 출제됩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 출제된다고 작년에는 이야기했었는데요. 공지는 그렇게 났었지만 실제로는 중학교 1학년까지 출제되어 선행이 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기본 내용 중심의 과학적 지식 탐구 과정이고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학생이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빠르게 초등학교 과정을 한 번은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준비를 하셔야지 상위권 16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과학 지식이 많은 것과 완벽한 서술을 해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작은 점수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면 본선에 진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실험 보고서는 60분 작성을 하기 때문에요. 1부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설계를 하여라, 방법을 작성을 해보아라, 결과를 분석해봐라, 이렇게 문답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페이지 정도 작성을 하게 되고요. 탐구 과정의 이해, 그 다음에 실험 설계 수행, 그 다음에 역시 창의적 탐구 방법이나 결과 분석 결론은 똑같이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험을 직접 하고 결과를 쓰기 때문에 2인 1조라고 하더라도 역시 스피드가 좀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 실험 설계입니다. 실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실험 도구도 능숙하게 다루지만 낯선 친구들은 교과서에서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좀 꼼꼼히 검토를 하고 이 본선 대회를 준비하면 좀 더 편하게 당황하지 않고 대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 창의력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학 창의력 대회는 초등 4학년부터 중등, 고등까지 치를 수 있는 대회입니다. 영재고와 과고는 지금 별도로 또 시험이 출제가 되고요. 학년별로 선발을 하긴 하지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 초등부는 초등부끼리, 중등부는 중등부끼리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고 있고요. 학년별 개인 출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진행이 되며 창의적 문제 해결력, 과학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선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요. 전국대회 예선입니다. 지필고사를 6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학년별로 약 10여 팀을 뽑습니다. 전국에서 학년별로 4학년 10팀, 5학년 10팀, 중학교 1학년 10팀 이렇게 뽑기 때문에요. 전국 본선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대회는 좋은 창의력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경험을 갖기 때문에 저는 출전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문제, 좀 낯선 문제들에서 아이들이 많은 배움을 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반별로 좀 추천이 다르지만 보통 4인에서 6인 정도를 추천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전국 본선대회는 산출물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산출물을 직접 제작을 했는데 지금은 설계도나 게시물 정도를 작성을 하고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 문제가 궁금하실 텐데요. 몇 번 보여드린 문제입니다. 스프링벅의 행동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등에 점프를 했을 때 등의 털 색깔이 달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생존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분석해 보는 것,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의 시각, 후각, 청각을 이용해서 생물의 통신 방법, 장점 두 가지를 작성해 보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는 예선에서 지금 4가지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비물을 이용해서 큰 풍선에 작은 풍선 3개를 집어넣는 방법을 쓰시오라든지 귀신 고래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유에 대한 실험 설계를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방안 등을 좀 제시해보라고 해서 예선 문제도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소문제까지 포함해서는 문제수가 조금 많아지긴 하는데요. 답안이 긴 문항도 있고 조금 짧게 작성을 하거나 표를 제시해서 아이들이 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문항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발명품 경진대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발명품 경진대회는 지금 초등부터 고등까지 모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교내 대회도 있지만 사적인 그런 대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발명을 하시면 그것들을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여러 대회를 출전하셔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개인 참가입니다. 발명품 경진대회는 다른 대회와 달리 개인 참가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특상부터 장려상까지 초등, 중등, 고등을 나누어서 상을 주고는 있지만 160개라는 상을 주고 있습니다. 상의 개수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학부모님들께서 한 번씩은 좀 참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대회 없이 바로 서울시 본선대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요강은요, 발명품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3월달 교내대회가 진행이 되고요. 4월 2주에 교육청대회, 5월 2주 해서 7월, 9월에 지금 전국대회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모두 다 진행되므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12월 달에 이미 준비를 하거나 겨울방학 동안에 준비하라는 공지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3월달에 어쨌든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회는 지금 발명한 작품이 필요하고요. 게시용 설명표로 작품 설명서 20페이지 이내의 보고서가 필요하고요. 요약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탐구일지, 아이가 어떻게 생각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개선해 나갔는지 일지가 필요한데요.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근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보통 학교에서는 우선 예선전으로 요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없어도 되고 작품 설명서 보고서가 없어도 되는데 요약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요약서를 가지고서 본선을 진행을 하실 때 작품을 만들어 오라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 우선은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요약서 작성을 하시면서 계속 어릴 때부터 조금씩 해 나가신다면 과거에 썼던 요약서를 가지고서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꽤 괜찮은 발명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발명대회 같은 경우에 창의 탐구성이 지금 35점, 실용성 30점, 참여성 20점, 경제성 15점의 점수를 가지고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걸 보시면은요, 창의 탐구성이 35점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용성이 30점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드는 것에서 지금 경제성은 조금 점수가 낮은 편인데 어쨌든 우리 생활에서 가장 실용성이 높은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성이 중요한데요. 서울시 과학전시관 경진대회 입상작에 서울시 과학전시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경진대회 입상작을 조회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대회를 치른 아이들의 결과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참조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대회 작품명들을 좀 보시면은요, 이 대회를 너무 어려운 것을 발명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학생의 중학생은 중학생,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수준에 맞게 발명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친구들이 높은 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도전해보시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탐구발표대회가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대회이고 과학전람회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을 해서 전국대회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초등학생들이 없어진 대회인데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진행을 하게 되고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주제를 좀 지금부터 생각을 해 두셨다가 중학교 때 연구를 하시거나 초등학생들도 좀 시간이 된다면 미리 일찍 탐구를 하시면서 중학교 때 좀 제출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학교 때 바로 하려고 하시면은요, 우선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지금 꼭 도전을 한 번은 해봐야 될 그런 대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학탐구 발표대회는 지금 개인 또는 2, 3인 단체도 지금 참가하게 되고요. 서울시에서도 역시 이 대회 역시 많은 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하여 모두 다 지금 100여 개가 넘는 그런 상을 받게 되고요. 특상을 받게 되는 친구들은 이 대회에서 내년에 지금 과학전람회도 진출하게 됩니다. 대회 기간을 좀 보시면은요, 8월 달에 교내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3월이니까 8월까지 준비 기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 과학 토론대회를 진행하는 친구들은 토론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과학적 경험을 쌓고 거기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주제를 한번 5월 달쯤 잡아보셔서 시작을 하시면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9월 달에 교육청 대회, 10월 달에 서울시 대회가 치러지게 되고요. 올해는 조금 서울시 대회도 많이 당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전람회가 2021년도에 전국 대회 일정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회 일정이 공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021년에 서울시 과학 전람회 대회가
지금 과학탐구 발표대에서 특상을 받은 학생들이 진출하여서 아마 3월쯤 그때 진행을 할 거고요. 예년 같으면은 전국대회가 보통은 7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 대회는 진행을 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회에 제출하게 되는 거는 게시용 설명표가 필요한데 탐구 보고서가 20페이지 이내가 필요하고요. 요약서가 있습니다. 학생 탐구 일지도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게 되고요. 탐구 과정에서 결과물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험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나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만든 작품들이 있으면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교내대회 같은 경우에는 탐구 보고서와 요약서를 주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대회는 탐구 보고서가 우선 제출을 많이 하고요. 요약서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 요구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발표되는 공지를 보시고 지금 이 대회는 3월 달부터 시작을 하라고 서울시에서는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들도 올해 대회가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 걸 아마 개학 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창의 탐구성이 50점이고요. 이론적 타당성이 30점, 실용성이 20점입니다. 서울시 본선대회 대면 심사가 있는데요. 그때는 참여성도 보는데요. 그 전에 예선에서는 참여성 없이 보게 됩니다. 창의 탐구성이 50점이기 때문에 열심히 탐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론적 타당성, 발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근거가 있고 이론적으로 타당한지를 보고 있으며 실용성이 20점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까지 연구를 하셔야지만 여기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탐구 발표대회는 발명 경진대회와 다르게 출품 부문이 7개 부문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회 영역이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물리, 화학, 생물, 산업 및 에너지, 지구 및 환경으로 융합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영역이 하나 더 있는데요. IT 소프트웨어 융합 영역이 새로 생겼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지금 물리, 화학, 생물을 진행을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탐구를 했는데요. 이 영역에 아예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정보 영역을 잘 다루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탐구해서 올해는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범교과 영역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사회 영역에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이 범교과 영역은 전국 전람회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IT 소프트웨어 융합 영역은 전국대회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정보를 활용하는 친구들한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탐구 발표대에서 20쪽 이내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탐구 주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에서 창의성이 있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창의성이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교육 및 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생활에 과학화 이바지하거나 자원과 에너지 개발 및 효율적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 혹은 환경, 보건 등 복지, 과학기술 분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지금 탐구 주제 내용으로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올해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예상하고 있겠지만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런 주제가 많이 학생들이 연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올해 토론대회나 모든 것들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토론대회보다는 학부모님들께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가 과학탐구 발표대회 쪽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심사 기준을 보시면은요, 이 기준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끊임없이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항상 좋은 수상 결과를 내는 것은 이 심사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 것, 이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과정을 요강을 받으시면 이 심사 기준에 맞춰서 보고서를 계속 검토해 주시고 업그레이드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요즘의 출품자 수준에 맞는 창의성, 탐구성 반영이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초등학생 대회가 많이 없어진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중학생 친구들부터 연구를 하게 되는데 중학생들이 대학생처럼 논문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문제들부터 해결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주제, 중학생다운 주제,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맞고요. 대신에 과정을 반복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쉽지만 끝에는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탐구 보고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처음에 하실 때 눈높이를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독창성 있는 그런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접근 방법 및 접근 과정에서 창의성과 탐구성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진행하는 실험 방법보다는 주변에 있는 실험 도구들을 이용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시는 것, 그 다음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론적 타당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요. 자료와 결론의 확실한 제시, 그 다음에 결론의 명확성이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표와 그래프입니다. 사진이나 그런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수치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용성 부분에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개선하거나 발전시켜서 경제성이나 현실성에 대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지, 어떤 발명과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지만은 탐구를 밑바탕으로 한 발명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탐구를 하신다면은 마지막 실용성 부분까지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 토론 대회를 할 건데요. 지금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진행을 해야 될 대회고 현재 지금 개학이 늦춰진 과정에서 이 대회가 정말 치러질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한 가지 대회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나 인천 다른 큰 도시에서는 청소년 과학탐구대회에서 영역이 과학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개에서 3개의 영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하나를 놓치게 되면 올해 과학대회가 매년 진행했던 것이 최초로 지금 중도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과정은 그래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학 토론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과학적 생각,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대회이니까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동기부여도 되고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서 대회를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게 너무 많지만 우선은 잘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싶기 때문에 우선 대회에 대한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회는 학년 구분 없이 2인이 지금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근데 학교에서는 협력성을 좀 보기 때문에 팀을 짜가지고 대회를 치르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학년 구분 없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팀이 전국대회 진출을 하게 되는 조금 어려운 대회입니다. 보시면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의 개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은 대회이지만 이 대회는 학교에서 교내 대회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내에서 상을 받는 것만으로도 저희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 4월에 예년 같은 경우에 3, 4월에 교내 대회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올해 5월 16일에 중학생 예선대회, 29일날 고등 예선대회가 진행이 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월 16일 전에 아마 교육청 대회가 치러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개학 날짜가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이 일정도 조금 변동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공지는요, 2월 마지막 주에 발표가 되었거든요. 코로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가 우선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학을 하고 나서 빠르게 올라오는 공지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 진행하시는 학생들도 좀 많이 있어서 진행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만약 4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인이 한 팀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토론 준비로 180분을, 그 다음에 주장 발표하기로 팀당 4분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팀별로 질의 응답을 하게 되고요. 팀당 15분 동안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을 합니다. 팀당 15분은
한 팀에게 질문을 할 때 5분은 소요를 해서 4팀 기준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3팀이 질문을 하고 그 3팀의 응답을 하는 시간이 5분씩 해서 팀당 15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4팀이 모두 다 질의를 받고 응답을 받는데 총 60분이 소요가 되게 되고요. 주장 가지기도 팀당 2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 준비 과정은 개요서를 작성하는 과정, 그 다음에 자신의 개요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주장 다지기 하는 과정을 한 세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감점 처리 사항을 보셔야 되는데요. 교내 대회보다는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토론을 진행을 할 때 그때 이 감점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토론 개요서를 제한 시간보다 토론 개요서의 분량을 초과했을 때 2점이 감점이 되고요. 마감 시간이 또 초과가 되었을 때 2분당 1점이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10분 초과 시 실격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2분당 1점이면은 10분 초과 함께 되면 5점 감점인데 토론을 진행을 할 경우에 개요서 점수가 10점이 받게 됩니다. 10점에서 5점이면 실격 처리가 되는 게 지금 그 결과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단계 과정에서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10초마다 1점씩 감점이 되는데요. 토론을 많이 진행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감점 사항이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지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선은 교내 대회에서는 이 토론 대회를 많이 진행하지 않고 개요서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론 대회의 심사 기준을 보시면은요, 우선은 개요서 작성에서는 정보 수집 처리 능력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문제 해결 방안과 창의적으로 다양한 측면을 모색했느냐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잘 지키고 친구들이 가장 많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창의적으로 다양한 측면을 모색하는 과정인데요. 한 가지에 집중해서 깊이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다양한 측면의 모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 응답을 할 때는요, 아마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보신 친구들은 대부분 해결 방안에 대해서 허점을 찾아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과학적 논리적 응답을 이끌어내는지 그 과정에서의 허점을 찾고 예리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할 때는요,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때 자신들의 주장을 엎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더 돋보일 수 있고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장 다지기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의 받은 내용에 대해서 허점을 개선을 하고 정답성을 밝히는 과정이지 절대 자신들의 주장을 엎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팀워크인데요. 한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발표도 응답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르게 잘 할 수 있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팀워크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토론 논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생활 및 미래에 발생되는 문제 상황, 그 다음에 문제 상황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 처리해서 창의적 논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토론 논제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 상황에서 보이는 실생활 문제나 미래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꾸준히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보시면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진이나 가뭄 문제들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 중에서 드론 문제나 그 다음에 인공지능 문제 이런 것들도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을 잘 분석을 하여 문제를 좀 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과 관련해서 만약 정보를 쌓는다면은요, 과학 동안 지난 올해 거 말고 작년 한 해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한번 쭉 훑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정리되어 나오는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이 지금 2월달에 9권까지 지금 출시가 되었으니까 이 9권부터 거꾸로 조금씩 시간이 된다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과정에서 만약 공부를 조금 했다면 1학년에서 나오는 융합 단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중등과학에서는 과학과 나의 미래 1학년 과정에 2학년에 재해, 재난과 안전, 3학년에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단원이 있는데요. 이 단원들이 내용이 많진 않습니다. 만약 책을 갖고 있다면 한번 훑어보신다면은
가장 과학적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고등과정에서 통합과학에서 지금 3단원과 4단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논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집에서 이 중에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한번 훑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서울시에서 발표한 토론 과정은요, 지금 토론 준비 시간을 180분 주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수기 작성으로 작성을 합니다. 전국대회는 PC 작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는 수기 작성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와 달리 개요서가 3페이지도 작성을 하게 됩니다. 3쪽입니다. 예, 전국대회는 지금 4쪽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출처 표기를 마지막 장에 하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내대회 같은 경우에는요, 토론 준비 시간을 180분 주지 않습니다. 개요서 작성으로 40분부터 많이 주게 되면 120분을 주는 경우를 봤고요. 대부분 학교는 90분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90분 작성으로 친구들이 조금 연습을 하시다가요, 한 60분까지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이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시간을 많이 주신다면은 교내 대회 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당황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개요서를 작성한 팀이 교내 대회 본선에 진출하게 되고요.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 이런 형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마다 진행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개요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과학 토론 대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수상을 할 수 있는지 방법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오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개요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요, 개요서는 10점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10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학교 중에서는 개요서만 작성해서 학교 대표를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요서를 잘 써야지만 토론에서도 질의응답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요서를 100점처럼 작성을 하시고 토론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요, 주제에 대한 정보를 쌓으면 짧은 시간에 작성을 할 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논제들이 지금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지금 미세먼지나 미세플라스틱, 드론이나 인공지능을 좀 공부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주제들이 출제되어서 공부하는 양이 지금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평소에 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요약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조금 보시면은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 권 가지고서는 모든 주제가 딱 거기에서만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을 쌓는 방법은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지식을 기본적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검색을 하셔서 얻을 수도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경 문제는 교과서에서도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내용이 있으니까 생태계와 연결을 지어서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과 연결을 지어서 환경 문제를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나 미세플라스틱이나 요즘 뉴스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은 우리 친구들도 알 수 있게 단어를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 단어들을 가지고서 한 번씩은 검색을 하셔서 한 페이지짜리 이런 정보를 지식백과에서 정리를 해서 한번 읽어두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출제 경향을 알고서 준비를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과학 토론 문제가 전국대 문제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문제가 변화되었으면은요, 그 다음 해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가 교내 대회도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전국대회, 재작년 전국대회 문항을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경향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선은 문제 상황에서 2018년도에서는 적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뉴스 기사와 같은 적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적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3가지 방안이 있다. 그런데 이 3가지 방안은 모두 여러 측면에서 불완전한다고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저희 친구들한테 적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써보라고 하면은요, 지식이 많은 친구들은 이 방안을 모두 다 직접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 방안은 이미 나와 있고 불완전하다고 이미 대회에서 논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요, 이 3가지 방안을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방안을 분석을 하고 장단점을 토론한 다음에 보완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학교들도 좀 출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요. 캠페인과 같은 사회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인문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추상적인 해결 방안이나 법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안보다는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출제되었던 중등부 문항은 조금 또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조류와 관련돼서 녹조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녹조의 주요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3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논제에서 출제된 것은요. 해결 방안을 작성을 우선 하여라가 아니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줄이기 위한, 녹조를 줄이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설계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직접 해보라고 하는 문항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해결 방안이 아니라 설계까지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논제 2번째에서는 이 녹조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거를 무조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을 좀 찾아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잘 분석을 해보신다면 지금 다른 문제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온 탐구 과정을 좀 더 명확히 알고 준비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째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요.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지금 진행이 잘 되어야 되는데요. 이 그림처럼 행복하게 웃으면서 진행하는 것을 저는 지향합니다. 파트너십은 이렇게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치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듯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친구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토론하면서 접근했을 때 가장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어머님들께서 그래서 서로 다른 친구들을 많이 꾸려오시는데요.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 대화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낯선 친구와 팀을 짜시는 것은 지금 대회를 앞두고서는 조금 치열하게는 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낳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친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르더라도 균형을 서로 맞춰가면서 유지할 수 있게,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과정, 배려하고 좀 더 참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세움 MSG 과학 프로그램에서 지도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토론을 위한 개요서를 좀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한 개요서가 아니라 토론을 위한 개요서이기 때문에 근거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요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선에서 개요서에 모두 쏟아부어야 됩니다. 발표를 하기 위해서 발표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개요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토론을 할 때 대답할 수 있는 내용까지 모두 다 개요서에 빽빽히 작성을 하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개요서는 게시하는 용어로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요. 1차에서 예선에서 이 개요서만 보고 뽑기 때문에 모든 근거가 정확히 들어가 있고 아이의 생각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지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 진행을 한다면 뭔가 부족한, 그 다음에 어떤 팀에서는 두 사람이 계속 치열하게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있다면 한 사람만 리드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 기록을 하는 역할을 맡으면 좋은 개요서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토론과 작성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뻔한 개요서는 절대 금지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친구들이 정리하는 능력과 분석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개요서를 빽빽하게 예쁘게 작성은 잘 하지만 그런 개요서는 뻔한 개요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하는 거는 읽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출제를 하신 선생님께서 더 잘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뻔한 개요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자신의 생각이 많이 담겨있는 개요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논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있는 그 내용을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저희 MSG에서는 지금 과학토론대회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 2020년도 대회를 준비하면서 작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워크북을 준비하였습니다. 4가지 논제를 분석할 수 있는 워크북을 준비했고요. 자료 분석,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해서 개요서를 90분에 작성할 수 있는 4개의 챕터로 된 워크북을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할 수 있으며 집에서도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요. 5주 기본 과정으로 저희는 준비를 하였고 지금 현재 상담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과학특강 올해도 진행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관찰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에어로켓이라든지 그 다음에 올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교대 창의력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들 저희는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올해도 준비할 수 있도록 MSG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트나 밴드를 활용해서 시간표를 확인해 주시면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학원으로 문의해 주신다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학생들한테 과학적 손실이 없도록 저희 MSG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하는 것도 저도 처음인데요.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어머님들과 눈 맞추면서 궁금한 점들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 저는 조금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점 있다면 전화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도 청결하게 그 다음에 항상 학생들 맞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그 다음에 저희도 성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시 꼭 질문해 주시라고 학원에 문의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다음 설명회에서 다시 한번 학부모님들 직접 만나볼 수 있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